7점 모의고사 5회 두 번째 문제 단순 요소 구현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대시보드를 완성하기 위해 각 세부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첫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1-1과 문제 2-1-2 시트에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1-1 시트에 판매 연월 날짜 필드를 생성하고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이 세부 문제의 첫 번째 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1-2 시트에 시군구 필드를 이용해서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부 문제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1-1과 문제 2-1-2가 문제 2 대시보드에서 필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작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2 시트의 가로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2-3 시트의 파이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통합 문서 및 문제 2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 2 단순 요소 구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1-1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 원본은 연월별 판매량 데이터 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부터 풀어볼 건데요. 문제 2-1-1과 문제 2-1-2 시트에 아래 작업을 수행을 하여 버튼을 만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1-1 시트에는 판매 연월 날짜 필드를 생성을 하고 필터 버튼을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판매 연월의 경우에는 데이터 원본을 살펴볼 때 측정값에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들어왔거나 날짜로 들어올 경우에는 변환이 좀 간단한 편인데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자열로 변경한 다음에 날짜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날짜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볼 건데요. 먼저 데이터 원본 상단에 있는 이 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판매 연월 언더바 날짜이고요. 그리고 나서 판매 연월을 날짜로 바꿔줄 건데요. 먼저 숫자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str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연월을 문자열로 변경해 주시고요. 변경한 판매 연월을 다시 한번 date pass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형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날짜에다가 시간이라는 값까지 같이 반환하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날짜 데이터로만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date 함수를 이용해서 감싸주게 되면은 판매 연월을 날짜 판매 연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완성이 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판매 연월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판매 연월 언더바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 연도를 기준으로 필터 버튼을 구현을 할 건데요. 연도가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본에 있는 판매 연월 언더바 날짜를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판매 연월 날짜를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서식을 설정을 해줄 건데 머리글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맞춤을 설정해 주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맞춤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보시고 가운데로 테두리를 추가해 주실 건데, 테두리를 추가하기 위해 이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테두리를 추가하기 위해 이 상단에 있는 5가지 아이콘 중에 네 번째에 위치한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구분선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본값에 있는 셀에 실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색상 추가에 들어오셔서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숫자를 D4, D4, D4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이 형태의 날짜들이 구분선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의 변경이 끝났으면은 이 상단에 있는 닫기 버튼을 눌러서 테두리 서식을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하면은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1-2 시트에 시군구 필드를 이용하여 필터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문제 2-1-2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군구 필드가 가로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시군구 필드를 드래그해서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ABC가 서귀포시나 제주시로 표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데이터 패널에 있는 시군구를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식을 설정해 주실 건데, 서식 설정을 위해서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실 건데요.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맞춤을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맞춤을 자동해서 가운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서 2-1-1 시트에서 서식을 지정해 주신 것처럼 테두리를 추가해 주기 위해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서식 창에 네 번째에 있는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 서식을 편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고요. 테두리 선을 추가하기 위해 기본값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 실선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의 변경을 위해 아래쪽에 있는 색상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색상 선택 팝업 창에서 HTML을 D4, D4, D4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나 있는 테두리 서식 창을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1-1과 문제 2-1-2가 문제 2 대시보드의 필터로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할 건데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그 다음에 동작 순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동작 팝업 창에서 동작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필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작의 이름은 연도별 슬래시 시별 언더바 필터라고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본 시트, 즉 클릭했을 때 어떤 값으로 필터를 할지를 선택하기 위해 원본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 실행 조건을 선택으로, 그리고 나서 원본 시트를 클릭했을 때 적용이 되는 대상 시트를 선택하기 위해 문제 2-1-1과 문제 2-1-2를 제외한 나머지 두 시트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제했을 때 필터링 된 값을 유지할 건지 모든 값을 표시할 건지 요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문과 같이 필터링된 값이 유지되도록 세팅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시보드에 대한 동작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상 추가가 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동작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본 선택으로 대시보드 문제 2에서 2024년과 제주시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지문이 클릭했을 때 결과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문들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저장하기 전에 클릭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나머지 문제를 풀고 한번 이 기능을 선택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2 시트에 가로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해당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2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2 시트의 여행 테마와 판매량 필드를 이용해서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로축에는 판매량 필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로축에는 여행 테마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여행 테마를 드래그해서 행 필드로 가져오게 되면은 각 여행 테마별로 실제로 판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일 수 있는 가로막대가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2-2 시트의 색상과 레이블을 추가하는 것일 텐데요. 먼저 레이블을 추가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량을 클릭하고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판매량 필드를 기준으로 색상을 구분을 할 건데 이때 색상표에 일출일몰 다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량을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고요.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 색상 편집 팝업 창에서 이 색상표를 클릭해 주시면은 드롭다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팝업에서 일출일몰 다중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단계별 색상을 5단계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 단계별 색상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판매량 따라서 색상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할 건데 이때 내림차순을 손쉽게 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내림차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가장 판매량이 높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2-3 시트에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파이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2-3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파이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패널에 있는 표현 방식은 이 중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도는 판매량 필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 시트에는 동그랗게 생긴 이 원이 하나가 먼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일정을 기준으로 파이 차트를 구성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여행 일정을 드래그하여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면은 이때 색상은 변화가 없고 우리 눈에도 변화는 없지만 마우스를 가까이 대보게 되면은 당일치기 1박 2일, 2박 3일을 각각 이렇게 나눠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행 일정에 대한 그 건수를 몇몇 건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량을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가져다 두시고요. 그리고 맨 뒤에 판매량의
단위를 붙여주기 위해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이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레이블 팝업 창이 보이실 건데요. 이때 판매량 뒤에다가 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파이 차트에 각각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 색을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실 건데 이때 글꼴을 마크 패널이랑 색상을 일치하게 할 건지 자동을 선택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동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끝나면은 빈 시트를 클릭하여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여행 일정 필드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색상 편집 창에서 색상표 선택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번개치는 수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표 할당을 클릭하여 각각의 데이터 항목에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이 차트 안에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차트 작성이 완성이 되었다면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통합 문서와 문제 이 대시보드의 서식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먼저 하단에 있는 문제 이 대시보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은 전체 통합 문서의 서식을 변경을 할 건데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서식,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체 글꼴을 클릭하여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 추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 000000 입력을 해서 검은색으로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문제 2 대시보드의 백그라운드 색상과 그리고 제목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제 2 대시보드의 항목 계층 중 다급판식 항목의 백그라운드를 색상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먼저 앞에서 편집했던 통합문서 서식을 닫아주시고 레이아웃을 변경해주기 위해 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레이아웃 탭을 그리고 항목 계층에 있는 바둑판식을 클릭하여 백그라운드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한 백그라운드 색상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백그라운드 색상을 추가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색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F5, F5, F5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시보드 배경에 색상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의 제목을 변경해 주실 건데요. 대시보드의 상단에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목 편집 팝업 창에서 제주도 여행 상품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목에 대한 레이아웃을 편집을 해주실 건데 우리 아까와 같이 레이아웃 탭에서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을 설정해 주실 건데 바깥에 있는 여백은 모두 일괄적으로 10으로 지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안쪽 여백이 0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문제의 단순 요소 구현을 모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